안녕하십니까, 용환성입니다. 저는 현재 이플라츠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의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0여 개의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방역 게이트라든지 VR, AR 쪽의 시스템들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한국에서도 그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에 메타버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차세대 초연결 사회에서의 먹거리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의 특징과 유형은 무엇이 있으며 활용 가능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재 어떤 측면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메타버스가 향후에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메타버스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또 유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메타버스 구현을 하는 측면에서 조직 구조라든지 어떠한 순서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입니다.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메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상 너머의 세상, 그리고 현실 세계를 초월한 그 무언가로 설명이 되고 있고, 또 현실 세계는 하나이지만 그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연장시킨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통과 참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참여가 없는 빠져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메타버스는 아니다,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처럼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하는 3차원의 가상 세계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그 영화가 한 편 있죠. 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향후 궁극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상당히 좀 많은데요. 국내에 그 네이버 X가 출시한 제페토라든지 디센트럴랜드, 포트나이트 쪽에서는 배틀로얄과 파티로얄, 그리고 로블록스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쪽의 유저들은 10대가 한 80%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가 핫해진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살펴보게 되면 이분,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쪽의 CEO가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미래 20년은 SF에서 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상당히 이제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논의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코로나19라든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없게 됨으로써 언택트라든지 앱택트, 혹은 이제 부가적인 캐릭터, 부캐들이 이제 양산이 됐고, 이러한 로블록스라고 하는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그러한 시스템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 전체 주가 시가총액이 한 42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NFT라고 하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것이 또 암호화폐 쪽에서 생겨났는데요. 잭 도시라고 하는 이 트위터의 CEO가 이 트위터를 오픈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트윗이 33억 원에 팔리는 그러한 경매를 통해서 팔렸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돈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돈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징과 유형은 무엇이 있나라고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반대 영역으로 사용자 밖의 세상에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윗부분으로는 증강현실이냐 혹은 가상현실이냐 이렇게 네 가지 팩터를 디멘전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용자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가상 쪽에 있는 현실은 이제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면서 증강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브이로그라든지 SNS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증강 현실이면서 사용자 밖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포켓몬고 최근에 유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입혀지는 그러한 증강 현실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밖에, 세상 밖에 집중하면서 가상인 부분들은 구글 맵이라든지 혹은 디지털 트윈 혹은 디지털 시티 이런 쪽으로 이제 미러 월드라는 네이밍을 달고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네 가지 큰 유형입니다만 실제로 더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개념이 더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감히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아마 거울 세계, 미러 월드와 증강현실 세계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메타버스가 이끄는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소통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대면 연결과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주인공들이 고글을 쓰게 됩니다. 안경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메타월드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 나만의 캐릭터가 이제 생성이 돼서 그 캐릭터가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캐릭터들이 연결이 되고 그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의 한 특징의 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만 슈트, 몸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서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시원하고 차갑고 또 이러한 어떤 인풋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인터넷을 타고 내가 입고 있는 슈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슈트 또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HMD는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글래스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현실 쪽에서는 이러한 HMD, 앞면이 막혀 있는 그러한 기구를 쓰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AR 쪽, 증강현실 쪽에서는 이제 안경을 쓰게 되고 안경 위에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그림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헬스클럽이라든지 아마 홈 트레이닝을 하시게 되면 런닝머신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 런닝머신 밑에 있는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진 이동할 수 있는 가상 세계에서 이동할 수 있는 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무엇인가 잡고 던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햅틱 글러브 같은 장갑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5G라고 하는 통신, 뭐 6G, 7G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통신들, GPU라고 하는 CPU 같은 이제 그래픽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엣지 컴퓨팅, 인공지능, 가상화폐 등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들 혹은 툴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영화에서처럼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체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NFT와 같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무엇인가 만들고 팔고 하는 구매 행위들, 판매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페토라든지 이러한 메타버스 내에서는 실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캐릭터들이 입는 옷 혹은 귀걸이, 신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한 아이템이라든지 건물, 땅, 국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고 판매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인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이제 활용 가능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가져온 화면들은 제페토 내에 있는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라든지 구찌, CU와 같은 편의점들이 실제 입점을 해서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10대입니다. 그러나 구찌나 나이키 혹은 구찌, 샤넬, 베네통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왜 이 메타버스 내에서 상점을 개설을 하고 또 옷이나 아이템들을 팔까요? 이 부분은 당연히 마케팅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어린 10대들이 나중에 구매력이 있는 20대,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이 메타버스 안에서 친근했던, 그리고 실제로는 수백만 원 하지만 메타버스 내에서 저 옷 한 벌 혹은 선글라스를 100원, 200원에 구매했던 그 10대들이 구매력이 있게 되면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몇백만 원짜리 실제 아이템들을 구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실제 메타버스 내에 입점을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여러분들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이제 업무와 관련된 회의라든지 또 입학식, 신입사원 환영회라든지 각종 회의, 이벤트, 심지어는 콘서트 부분들도 이러한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업무의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게더 타운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실제 이 게더 타운 내에서 어떤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줌같이, 그죠?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고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MS 쪽에서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메타버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라고 하는 HMD 그 디바이스를 그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글래스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PC상이라든지 핸드폰 상에서 페이스북을 하시지만 인스타그램을 하시지만 조금 더 지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HMD 혹은 AR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고 직접 메타버스에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 실제 이제 HMD 디바이스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AR 글래스들을 만들고 있다, 접목을 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 트윈의 이제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좀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인 GE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좀 되긴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항공기의 엔진에 각종 IoT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입력이, 가상세계의 입력이 되게끔 한 후에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러한 엔진들처럼 실제 각종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면 요 보시는 이러한 이 엔진도 실제 이제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내는지, 어떻게 하면 부하가 생기는지, 부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한전 쪽에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승환 님께서 전력 분야의 메타버스의 산업적 활용이라고 해서 TTA 저널에 올해 7월 8월호에 실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전 같은 경우에도 뭐 드론 훈련이라든지 어떤 뭐 훈련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 AR 쪽으로는 이제 조금 가셨고, 대부분 이제 VR 가상 현실로 이제 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메타버스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센서나 카메라 혹은 기존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현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신망으로 연결을 해서 IoT 플랫폼 쪽으로 데이터를 송신을 하겠죠. 전송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실감형 VR, AR 엔진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개념적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그려 놓은 부분이 이제 밑에 부분에서는 이 IoT 레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oT 부분에서 센싱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그리고 뭐 이제 유니티 3D 같은 부분들은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만드는 이제 게임 엔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AR 엔진 레이어 쪽 부분으로 다양한, 그죠? 포탈이라든지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업 매니저라든지 코어 부분 쪽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후에 이제 서비스 레이어 쪽에서는 현장 작업자, 컨텐츠 제작자, 일반 소비자, 컨텐츠 감독자들이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적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업무에 혹은 교육에 혹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으로 장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PC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접근 가능한 반응형 카브 포털 구성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전 직원은 아니라서 내부 쪽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향후에 조금 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조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을 하시면서 점점 더 메타버스적인 월드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아키텍처들을 잘 만드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트윈 쪽 부분에 이제 한전 쪽 자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제 이제 공정 관리라든지 자산 관리라든지 재난 대응, 유지 보수, 대외 사업 등 직무 교육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력 부분에서의 이제 필요한 교육 부분, 실제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이제 메타버스로 확장하겠다. 그리고 확장했을 때 사용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서비스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로 그 공정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일본의 중장비 대여 업체가 있습니다. 코마츠라고 해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드론을 띄워서 우리가 공사를 만약에 해야 되는 언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드론이 그 공사를 해야 될 언덕 부분을 3D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언덕에 그 있는 흙의 양이 얼마인지를 실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러한 기계들이 한번 삽을 떴을 때 어느 정도의 흙을 퍼가는지,
그리고 덤프트럭은 어느 정도의 흙을 또 실어 나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에 대한 옵션들을 A안, B안, C안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크레인을 2대를 투입할 수 있는 거를 3대를 투입하고 4대를 투입하고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일정을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된 공정을 또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공정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메타버스, 즉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메타버스를 확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의 미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의 조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메타버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익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도 생겨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기업, 사용자,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템을 제공하는 사람들 모두가 수익이 창출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려면 접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 사용자도.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어떤 메타버스에는 미션이라든지 퀘스트, 사람 간의 연결, 소통이나 재미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의 메타버스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그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 콘서트장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의 SNS에 연동이 되고 또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NFT 작품들, 실제 NFT에서 아까 트윗 같은 경우에 33억에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00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디지털 그림을 만들어서 디지털 그림 5,0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그림 5,000장을 NFT로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한 그림의 가격이 760억입니다. 예, 그렇듯이 실제 이러한 NFT로 모은 어떤 작품들을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또 그 전시된 작품들을 보러 친구들이 놀러오는 그러한 세계들을 구현을 해놔야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의 엄청난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용률 때문에, 그리고 언론, TV나 신문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성세대들도 실제로는 메타버스에 가입을 하고 이제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들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기계들, 뭐 HMD라든지 글래스라든지 뭐 OC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BMI라고 해서 실제 뇌파로 그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 실제 몸에 많은 것들을 부착하지 않아도 메타버스를 더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간의 자연스러운 연계도 있어야 실제로 자연스럽게 또 급진적으로 메타버스들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제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는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C상 혹은 스마트폰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어떤 고글을 쓰고 그 글래스를 쓰고 즐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HMD, BMI, 뭐 트레이드밀이라든지 햅틱 수트라든지 글로브라든지 이러한 빅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엣지 컴퓨팅까지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해야 우리가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한 10년 정도는 돼야 그것처럼,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메타버스를 즐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빅브라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뭐 눈, 옷, 그 다음에 뭐 심박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러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을 때는 눈이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또 신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다 수집을 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도 우려하지만 실제 이제 메타버스에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보안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향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인의 캐릭터가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메타버스에 참여한 상대방의 캐릭터가 아동인지 어른인지 인공지능이 만든 NPC 그냥 캐릭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캐릭터들 간의 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비스무리한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한 각별한 보호 부분도 반드시 논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PD,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일반적인 PM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획자는 메타버스 전체적인 세계관, 이 메타버스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는 각각 어떤 나라들이 있으며 어떠한 캐릭터들이 있고 경제는 어떻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계를 할 때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고 사회적인 관계, 문화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그리고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부가 쏠리거나 또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간의 어떤 우선순위 또 능력치의 차별 이런 부분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수학자나 경제학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아동 보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법학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부분에서는 이제 프론트 개발자 각각의 메타버스 내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이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그리고 관리자 부분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나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암호화폐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개발자 그리고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간의 연동 그리고 타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개발자 그리고 실제 메타버스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 오브젝트, 그죠? 이펙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운드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모델러 부분이라든지 3D 모델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담당하는 사운드 담당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한 후에 3D 모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기획에 맞게끔 각각의 캐릭터, 오브젝트라고 하면 옷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귀걸이, 뭐 액세서리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들이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이러한 각각의 우선순위들이 파이프라인들이 잘 시임리스하게 연동이 되어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많은 그 담당자들이 게임 개발하는 쪽에도 똑같이 현재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현을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실제 이제 메타버스를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 아까 장비들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또 좀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메타버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 기업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 PC나 모바일 폰 혹은 HMD 등에 따라서 서버, 클라우드죠. 클라이언트, 백엔드, 프로그래머 등등도 우리가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서비스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기간 그리고 자금도 많이 투여가 되겠죠. 그리고 게임 방식에 따라서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렸고 UI, UX라든지 음향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작게 시작을 해서 반응을 보면서 점차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IS 시스템들 혹은 뭐 이런 시스템들처럼 빅뱅식으로 맨 나중에 한 번에 빵 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오픈하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 구현을 하는 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적용보다는 애자일 방식의 개발이 적합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를 우리가 확장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콘서트라든지 회의, 교육 이러한 부분들의 단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 될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한전 쪽에서의 나온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러한 플랫폼 혹은 아키텍처를 설계하시고 현재는 주로 VR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AR 쪽으로 디지털 트윈 쪽으로 나중에는 실제 영화에서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쌓으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 피보팅을 좀 하시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점차 확장을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필터 버블이 되겠습니다. 필터 버블은 뭐냐면 최근에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유튜브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이나 이제 페이스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찾으시는 컨텐츠의 특성을 그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게 됨으로써 실제 하나의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터 버블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생각, 나와 반대되는 생각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필터 버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터 버블 혹은 이제 필터 버스는 제가 만든 용어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도 똑같을 것 같다라는 것 부분이죠. 내가 좋아하는 메타버스에 가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메타버스는 이제 배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것들을 이제 내 것만 좋아하고 다른 메타버스 것은 이제 배격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필터 버블을 깨시고 다른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만 무엇이든 작게 시작을 해 보시면서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는 어떠한 메타버스 활용 사례가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찾으시는 것들이 상당히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미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